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가지고 밀고 있는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한 가지가 있죠. 쉽게 표현해가지고 EEJ 아니겠습니까? 또라이는 또라이로 맞서야 된다. 이재명 정도 되는 저 정도의 또라이를 상대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된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다음 주 되면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 15%될 거거든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99.99%는 이재명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들일 텐데 아따마 요즘만 날씨도 더워가지고 이재명 얘기 들으면 저 지금 얘기하면서도 덥습니다. 들으시면서도 막 더우실 것 같아요. 열받아가지고. 근데 뭐 어쨌거나 99.99%가 다 싫어하지만 이분들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금 잘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금 혁신적으로 새로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십시오. 저놈의 지금 당을 가지고서는 저 이재명, 저 악랄하고 저 여우 같은 저 인간을 갖다가 상대하기는커녕 농락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지들끼리 지르면 저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정청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근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쯤 되니까 오늘 지금 정도 되니까 언론들 또한 마찬가지로 스멀스멀 제가 말씀드렸던 이론에 대해 가지고 똑같이 뒷받침하는 얘기를 이제서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개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이재명의 핵심적인 지지 기반이었지만 지금은 개딸들조차도 이재명한테 등을 돌린 경우가 있다. 바로 그거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애가 정청래나 박지원 같은 애들이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딱 그 제목을 그대로 달아가지고 기사를 냈더라고요.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언론사들 한겨레가 됐거나 MBC가 됐거나 이 언론사들도 지금 보여주는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는 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임기 정해져 있어요.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이재명의 무조건 권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외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계속해가지고 여론을 높은 수치를 유지를 해가지고 헌법 개헌을 통해가지고 사실상 뭐 국민투표 같은 것만 붙여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붙여가지고 대통령 한 번 더 하겠다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가 되면은 민주당이 먼저 나서가지고 그거를 브레이크 걸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재명이 한 번 더 하면 한 번 더 할 게 뻔하잖아요.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대통령 되고 싶었던 청래가 됐거나 뭐 김민석이 됐거나 가만히 있겠냐고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때 또 모르죠. 이재명이 또 미쳐가지고 무슨 뭐 계엄을 선포하고 유신을 한 것처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어쨌거나 이재명의 임기는 가면 갈수록 주는 것이고 가면 갈수록 권력은 줍니다. 반대로 이재명의 권력이 줄면 줄수록 여당의 차기를 노리는 인간들의 욕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이 두 가지가 항상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면에 대해 가지고 오늘 제가 세 가지 정도의 트랙에서 어떤 식으로 정청래랑 이재명의 갈등 구조가 선명화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빠르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이게 있었죠. 박찬대가 글 쓰고 난 다음에 17분 있다가 강선우가 사퇴를 해버렸던 거. 이게 이제 제가 어떤 해석이 있다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이도 더워 죽겠는데 네가 한 거만 어떻게 기억하냐라고 하지 마시고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어요? 아니 박찬대가 글을 올리고 1시간 반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17분 만에 그냥 바로 그냥 강선우가 그 사퇴해버리고 언론에다가 보도가 된다라는 거는 사실상 강선우가 박찬대 매긴 거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든지 간에 강선우를 갖다가 정리하는 건 이재명의 뜻이었던 것인데 박찬대가 그런 식의 글을 올렸으면 고심하는 척이라도 좀 하고 자진 사퇴하는 구조가 돼야지 아름다운 구조가 되는 건데 17분 만에 그냥 사퇴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매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게 매기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줬던 인물이 바로 정청래였습니다. 정청래가 아예 그냥 이번에 박찬대의 얘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지금 이제 뭐 강선우 이거의 사태에 대해 가지고 정청래가 됐거나 박찬대가 됐거나 양쪽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박찬대가 이를 감추고 페이스북에다가 강선우의 결단을 촉구하는 글을 썼다. 이거를 지금 정청래가 폭로를 한 겁니다. 사퇴 발표 1시간 전에 정청래 측에서도 소식을 전달받았지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박찬대처럼 계산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강선우는 왜 열받았을까요? 그래 뭐 저기 뭐 이렇게 내가 좀 버틸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뭐 사퇴하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고 내가 사퇴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의사를 전달하자마자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바로 그냥 박찬대가
글을 올려가지고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글 올려가지고 자기 사퇴를 갖다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써먹으려고 하니까 열이 안 받겠냐고. 이 여자도 또라이인데. 그러니까 17분 만에 어떻게 했던 거냐, 바로 그냥 날려버렸던 거죠. 그게 일단 첫 번째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 정청래가 그러면은 이재명의 뜻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까, 거부했다라는 겁니까? 철저하게 거부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선우를 낙마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의 뜻인데, 강선우가 낙마하고 난 뒤에 정청래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잘 결단했습니다, 정부가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랬습니까? 아니거든요. 사실상 기존의 자기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비 오면 같이 맞겠다. 청래는 뭐 머리도 좀 크니까 많이 맞을 것 같긴 하지만 강선우에 비해 가지고 비 오면 같이 맞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정청래가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었냐? 어떻게 감히 이재명의 뜻을 갖다가 거스를 수가 있냐?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개딸들의 지지가 필요한 것인데, 개딸들이 지금 이재명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정청래가 그렇게 질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조선일보가 뭐라고 기사를 썼습니까? 등 돌린 개딸 민심이 찐명 강선우를 낙마시켰다. 7월 27일 되고 나서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지만, 제 방송을 오랫동안 일주일 정도만 보셨다라고 할지라도 계속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이거 아니었습니까? 개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과 같은 편에 있지 않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 전체에 대한 지지를 바라는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지 뭐 개헌하고 그래야지 뭐 해가지고 대통령 임기 한 번 더 하니까. 개딸들 표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하겠습니까? 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순간 개딸들을 갖다가 잘라내고 싶은 것이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이재명을 제외한 민주당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당대표 다는 게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딸들의 영역이 거의 절대적이다 보니까 국민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개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의 입은 철저하게 누구를 향하고 있다? 개딸들을 향하고 있고, 개딸들이 지금 이재명과 다른 포지션에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선우에 대한 일편단심을 외쳤던 강성 지지자들도 더 이상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지 말아달라, 임명하면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있던 개딸들이 등을 돌리니까 와르르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이 지금 기자님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맥락을 잘 못 잡고 계시는 거예요. 개딸들이 지금 무슨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압도적인 개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커뮤니티라도 조금 들춰보시고 글을 써야 되는데, 이 지금 커뮤니티에 있는 강선우에 대한 여론은 뭡니까? 압도적인 개딸들이 이거 왜 사퇴했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입장입니다. 정청래가 그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지 마라, 윤석열 정부와 다른 이런 상식적인 판단 자체가 정신병자들한테 그게 안 됩니다. 개딸들한테 무슨 놈의 저런 상식적인 판단이 있냐고요. 그 지금 기사 뒷부분에도 개딸과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강선우 의원을 옹호하는 여론이 재차 급증했다라고, 기사를 참 못 쓰더라고. 이거 기사 읽어보시면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찐명 그 강선우에 대해서 개딸 민심이 등 돌렸다라고 해놓고, 등 돌렸는데 마지막에 다시 뭐 또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등을 돌렸다는 얘기인지 뭔 소리인지, 앞을 보고 있다라는 것인지, 요즘은 기자들도 기사를 뭐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결론은 뭐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과는 다르게 강선우가 버텨야 된다라는 생각이었고, 거기에 지금 누가 매달려 있다? 청래나 박지원 등등이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재미난 게 뭐가 있냐면, 전당대회를 지금 코앞에 앞두고 있는데 우원식 같은 경우도 지난번 계엄 때부터 약간 좀 이제 그런 기색이 있죠. 그러니까 약간 어그로 좀 끌기 좋아하고 관종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번에 이번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된 게,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가가지고 조국을 면회했다. 딱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미묘한 시기에 국회의장의 이례적인 접견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국회의장의 교도소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무슨 뭐 접견을 했다는 얘기는 살다 평생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례적일 수밖에 없고, 미묘한 시기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전대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전대를 지금 앞두고 친명 쪽이냐 친명 쪽이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 지금 경쟁하는 듯한 구도인데, 갑자기 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친문 쪽이 갑자기 또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강덕후 지금은 뛰쳐나와가지고 조국을 갖다가 사면해야 된다, 대통령을 갖다가 아예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국 사면해라. 그리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다라고 한 발 내빼는 모양새인데, 이게 지금 뭐겠습니까? 미묘한 시기라고 하는 게 전대를 앞두고 세력 개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결론적으로 정청래가 되거나 박찬대가 됐거나 둘 다 또라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뭐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누가 더 비정상인지를 갖다 경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청래도 그렇고 박찬대도 그렇고 국민의힘을 갖다가 무슨 뭐 해산시키겠다 이딴 소리를 지금 하고 앉아 있는데 아직까지 일부 언론들 같은 경우는 미디어 오늘 같은 애들은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조선일보에 정청래 박찬대 누가 더 비정상인지 경쟁 저런 식의 지금 사설이 잘못됐다라는 뉘앙스로 쓰고 있는데 눈에 띄는 건 한겨레입니다. 한겨레가 아예 대놓고 뭐라고 써놨어요?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산론은 반민주적인 폭력이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한겨레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 정청래가 됐거나 박찬대가 됐거나 하는 이야기.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 맞는데 그래. 근데 내란 정당이 됐거나 이런 거는 선거로 심판해야 되는 것이지 해산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거는 반민주적이다라는 것도 아니고 반민주적인 폭력이다라는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언론들 같은 경우도 지금 분열이 일어나는 게 보이시죠?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 되냐?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8월 1일 날 관세 협정 이거 협정 어떻게 될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진짜 대한민국 골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재명 지지율도 확 그냥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 8월 3일에 있게 되는 민주당의 전당대 그 결과가 박찬대로 되느냐 아니면은 정청래가 되냐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팍 꺾이게 된다면 8월 2일 협상이 안 되겠다면 정청래가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가져가게 되고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그때부터 이재명의 악몽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이 둘의 관계가 갈지 우리는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